네, 그렇게 나라들이 있는 지도를 먼저 띄워놓았습니다.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볼 건데요. 그렇다 보니 가장 위에 있는 나라인 부여 먼저 볼 겁니다. 자, 부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도를 훑어보면 좋겠죠. 여러분 책에 보면은 제가 지금 초록색 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따라서 산의 산맥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한반도를 따라서 쭉 있고 고구려 앞에도 있지만 부여 쪽에는 별다른 산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여의 지리적 특징인데요. 이걸 꼭 가지고 내용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좋겠죠. 이러한 부여의 위치나 특징을 가지고 이번엔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부분은 이제 위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면 정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생활 모습이 나타나요. 모습. 제가 수업 시간엔 이 부분을 사회 또는 풍습이라고 연결을 시켰는데 사회도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고 풍습은 사람들이 함께 지켰던 문화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활 모습이라는 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부여의 최후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후. 이렇게 내용 나누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연맹왕국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연맹왕국이 무엇일까 하면은 그냥 왕국이 아니라 여러 부족들끼리 연맹한 형태인 왕국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부족들이 다 따로 아직 형태가 있고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부족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러한 형태의 국가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 부족에도 대표가 있고 이 부족 대표도 있고 이 부족 대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왕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결국 그 왕들이 강해져서 다른 부족들을 모두 통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연맹 왕국의 형태이다. 서로 형태가 다른 나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누가 왕이 되었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힘이 센 부족의 군장이 왕을 하는 겁니다. 군장이 여러 명이 있고요. 군장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서 한 명만 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권력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선 왕은 무엇을 하느냐? 중앙을 다스려요. 중앙, 가장 중요한 지역이겠죠? 다음으로 가들은 무엇을 하느냐? 가라는 게 제가 어떤 귀족의 관직 이름이다 라고 말했는데 말하자면 재상, 장관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다른 부족들의 군장인 가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기들의 영역을 다스린다. 모두 다스릴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자기 땅이 있고 얘도 자기 땅이 있는 서로 구별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일은 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들이 함께 한다. 왕과 가들이 함께 나라의 일을 처리한다. 함께라는 게 중요한데요. 왕이라는 관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혼자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들과 함께 의논한다는 거에서 왕과 가의 권력이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부족 중에 한 명일 뿐이기 때문에 군장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왕권이 약해요. 견제할 사람들도 많고 나도 똑같이 군장인데 왜 쟤만 왕이야?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이 미약해서 흉년이 들면 왕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왕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왕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존재인데 지금 여기서 왕권이 약해서 오히려 왕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치적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여의 정치적 특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사회나 생활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또 지리적 특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가 넓은 평야도 있고 초원지대가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산 같은 것이 없고 보통은 평평한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가 아닌 지금 밭농사예요. 목축이 활발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밭농사와 논농사의 차이가 있다면
논농사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땅이 나누어져 있고 물이 좀 이렇게 자작하게 들어가 있어요. 물이 많아야 논농사가 가능한데 밭농사는 생각해보시면 그냥 땅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밭농사가 있다는 거는 부여가 아무래도 좀 북쪽이라 춥고 물이 많진 않았기 때문에 밭농사였다는 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평했기 때문에 동물도 많아서 목축까지 활발했다라는 두 가지 나와 있어요. 다음은 제천행사예요. 이 제천행사야말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거의 나오기 때문에 각자의 국가별 제천행사 이름 구분이 중요해요. 특히 시기도 중요한데요. 12월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중요한 일이 끝난 다음에 함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목적일 거고 우리 삼월 같은 경우에는 5월, 10월 이렇게 농사에서 중요한 두 달에 하기 때문에 목적이 농사에 있음을 또 알 수 있는데 서로 꼭 다른 목적인 건 아니고요. 모두 다 많이 먹을 것이 생기길 기원하는 마음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부족끼리 연맹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겠고 다양한 목적 속에서 어떤 게 중시되었는가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부여 사람들은 영고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 나와요. 노래와 춤을 즐겼다. 그리고 죄인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실제로 그때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사료에 보면은 부여 사람들은 영고란 행사를 하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형옥이라고 해서 형옥, 형법이라고 할 때의 형자와 같은 건데요. 옥은 감옥의 옥자고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었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법이 엄격했다는 건데요. 이따가 아래에 법 내용까지 볼 거예요. 법이 엄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풍습 중에 하나가 순장이에요. 순장이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왕이나 귀족, 아무에게나 순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귀족 또는 왕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아마 이 귀족들을 보필하던 사람들이겠죠. 하인들, 그러니까 지배층이 죽으면 피지배층을 묻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목적은 이제 함께 죽어서 저 윗세상 가서도 보필을 해라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회적 모습으로는 우리 옛날에 주나라에서 거북이를 잡아서 점을 쳤다면 여기선 지금 소를 잡아서 발굽을 가지고 기흉을 점쳤다라고 합니다. 길이 좋은 거고 흉이 나쁜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를 점쳐보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여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우리 북쪽 끝에 있고 중국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교류가 쉬웠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보다. 그래서 중국과 교류해서 발전했지만 교류를 한다는 것은 곧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발전으로 이어져요. 교류를 하며 발전했지만 결과적으로 고구려에 통합되었다. 그렇지만 당장 통합되는 건 아니고요. 보면은 5세기에 통합되어요. 5세기. 5세기라고 하면은 나중에 고구려가 국가 체제를 정비를 다 하고 거의 광개토대왕에서 장수왕 이때쯤에 통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여를 우리가 삼국시대 때 배우진 않지만 그때까지도 있었다라는 걸 꼭 시대적으로 연대기를 가져가면 좋겠죠. 지금이 이런 시대라면 고구려가 이때부터 있고 이때쯤에 부여가 멸망해서 들어가고 고구려는 점점 성장해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연표가 별로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여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교과서 기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부여에 관련된 사료 두 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정치제도에 대한 사료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법에 대한 사료가 있습니다. 정치를 먼저 봅시다. 부여에는 군 왕이 있대요. 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한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아까 이야기한 다른 부족들의 군왕들입니다. 군장. 중요한 부족들의 군장들을 함께 하나의 협편으로 좀 편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관직을 줘서 함께 협업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기브 앤 테이크죠. 그래서 이때 그 관직들의 이름을 뭘로 정했느냐? 마,
우, 저, 구라고 해서 각각 말, 소, 돼지, 개입니다. 이게 목축, 가축들인데요. 왜 그랬느냐? 부여가 아까 밭농사랑 목축이 발달했다 했잖아요. 밭농사. 그래서 부여의 상황에서 목축이 발달했던 거를 반영한 관직의 이름에도 목축의 이름을 넣어서 그 특징이 반영된 예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부여 사람들이 아야 우리는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고 한 이유가 목축이 중요해서야 라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역사가들이 현대에 와서 야 왜 마가우가 저가 구가일까? 목축 때문이 아닐까? 라고 유추해 놓은 겁니다. 결국에 또 이건 언젠가 바뀔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학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 포인트가 이 제가예요. 이 제라는 것이 여러라는 것이거든요. many. 그다음 가는 앞에서 보니 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들. 즉 마가우가 저가 구가를 표현하는 게 제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가들은 다스리는 곳의 영역 이름이 무엇이냐? 사출도예요. 사출도가 무엇인가도 여기 나오는데요. 사출도가 무엇이냐? 수도를 중심으로 큰 길을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네 구역을 나누어 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당시 사람들이 써놓은 게 아니라 역사가들이 사출도가 뭘까라고 한자 뜻을 생각해서 네 개를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겠지라고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이요라고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역사는 언제나 말했던 것처럼 해석과 논쟁의 과목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 사출도의 규모가 어땠는가 서로 달랐다. 꼭 균질한 형태가 아니라 어떤 사출도는 작기도 하고 어떤 사출도는 크기도 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족한 세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옛날에 환웅도 곤부족이랑 합치임으로써 좀 세력이 커졌잖아요. 마지막 법입니다. 저 위에서 엄격한 법이 있었대요 라고 하고 되게 어색하게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법이 엄했다라는 말이 있어서 저런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을 볼까요? 먼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집안의 사람을 노비로 삼는다. 사람을 죽인다는 죄목에 대해서 첫 번째 벌이 있고요. 두 번째 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살인을 한 사람에게 하는 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만 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족들까지 모두 파묻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또 2번이 있습니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변상한대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고구려랑 같은 점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고구려와 부여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고구려의 건국 대력이 결국 부여에서 왔기 때문인데 동일한 점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은 12배를 변상한다. 우리 고조선에선 도둑질하면 몇 배를 변상했죠? 변상이 아니라 그냥 노비가 되고 노비에서 풀려나라면 50만 전인데 그게 현대로는 뭐 거의 1000억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도둑질에 대한 좀 죄목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지만 그래도 비슷한 죄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 사형에 대한 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 여러분이 부여와 고조선을 헷갈릴 만한 요지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고구려를 알아보겠습니다.